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늘 언제나 있더라.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엄청납니다. 6제곱미터까지 조인다고 하는데요.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서울 도심 내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 시행 효과가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새로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가 27일 발효가 됐는데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비롯해서 여의도 아파트지구, 인근 단지, 목동 특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허가구역 면적은요, 18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사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을 6제곱미터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하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어서 투자 목적의 매매가 원천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도 지역별 토지 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요,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였어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같은 기준 면적을 10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최소 면적이 주거지역 기준으로 18제곱미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작아졌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소형, 연립, 다세대 등 면적 하한보다 작은 대지 지분을 갖는 주택의 경우는 대상 면적을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예로 송파구 잠실의 대지 지분 면적 13제곱미터인 잠실 리센치 전용 27제곱미터는 최소 기준 면적 이하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적용을 받지 않아서 평당 1억 원 가까이, 여기서 평당이에요. 네, 3.3제곱미터당 1억 원 가까이 집값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라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을 주거지역 60제곱미터로 개정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면적은 주거지역은 6제곱미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변경된 허가 기준 면적의 10%까지 강화할 경우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현행은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가 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외에도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자금조달계획 의무와 관련된 얘기가 올라왔는데요.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특별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란 얘기는 결국은 매수자를 줄여서 시장을 안정을 기대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토지거래 허가 면적은 과거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로 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뭐였죠?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는 가격이 올라간다. 거기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막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4개 구역 이외에 노원구도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라 저번지 양도 제한 규정에 적용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경우에 그거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는 다르다. 이거는 수요자를 가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들이 서울 또는 경기도에도 이제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그 적용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를 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라 이런 기준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을 매수하는데 그 주택에 딸려있는 대지 지분이 15제곱미터다. 그럼 네네. 18제곱미터 미만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없이 사고팔고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물건들은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으니까 기존의 유주택자들이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프리미엄을 일종의 주고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들이 아파트는 사실 대지 지분들이 보통 다 걸리기 때문에 뭐 아주 소형평형 열몇 평짜리로 소형평형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거래가 되니까 네.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의도한 바대로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다고 하면 고거에서 빠져있는 데들은 안 돼 있으니 그러니까 좀 더 촘촘히 막아야겠다 부분이 있는 건데,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더 많이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변경된 허가 기준 면적이 10%까지 강화할 경우에 허가 대상 토지 비율이 현행 77.3%에서 93.9%로 대폭 확대된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한 23% 정도는 허가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서 막 몰려서 사다 보니까 그걸 좀 제재할 방법을 찾았고, 그 기준은 방법은 뭐다? 그냥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서 다 허가 받고 살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특히 이제 공공재개발 지역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투자 목적으로 먼 미래, 이 공공재개발 지역들,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 달라서 실거주하면서 사용수익하면서 매수할 수요층들이 굉장히 제한돼요. 재건축은 음마아파트는 녹물이 나오고 뭘 해도 인테리어하고 물 필터가 나서 살면 그럭저럭 살만할 수 있지만 주변의 입지가 괜찮으니까 재개발 지역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몸테크 그렇게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재건축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가수요를 털어내는데,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는 수요층들의 가수요를 이런 식으로 털어내겠다. 그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 네, 뭐 그렇게 지금 결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15제곱미터라는 것도, 네. 18제곱미터라는 것도 사실 뭐 5평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대지집은 5평을 깔고 있는 주택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상상들 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6제곱미터, 이게 2평이 안 되는 거잖아요. 2평이 안 되는 대지지분을 깔고 있는 주택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죠. 그죠? 네. 그 주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옛날에 잘 쪼개놓은 원룸 이런 거 있으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첫 네. 번째가 뭐냐면, 사실 그 주택을 빌라를 지을 때 대지 지분을 호수별로 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정의 기준이 사실 임의 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일정 부분에 사람들한테는 악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지 지분을 안 깔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뚜껑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은 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또 가세돼서 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늘 언제나 있더라. 네. 무허가 물건들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건물만 거래하는 거고, 건물만으로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또 가는 게 있을 수 있고, 빌라 그렇죠. 쪼개기를 할 때 대지 지분을 6제곱미터 미만짜리로 쪼개놓은 물건 몇 개에다가 대지를 왕창 깔고 있는 거 물건 하나에서 쪼개놓은 물건만 비싸게 판다. 그거는 투자용.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모르겠다.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투기를 차단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우리 별별 수다 할 때도 조합원 진위 양도 규정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원천 차단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하지 뭐 규제를 먼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강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입법 예고 상태지만 실제 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